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의원이 20명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 압도적 찬성표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 입장을 순천 율촌산단에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5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세월호 9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에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개인 단체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9천여만 원을 뿌린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돈을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근 게이트가 열렸다며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경선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9,400만 원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 관련 사실이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이 20명, 당직자까지 더하면 최대 40명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며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돈으로 배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터진 검찰발 대형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지, 수사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전 부총장의 일탈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더욱 고독스러운 상황에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어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추진된 데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만큼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당론까지 어기며 반대와 기권표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표결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녹색,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빨간색인 반대는 3표, 노란색인 기권 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전남 지역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일찌감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전남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배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서삼석 의원은 자신이 2020년에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법보다 후퇴한 법안이어서 반대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정훈, 김원희 두 의원도 법안의 일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기권했다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무안의 주민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줄곧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정훈, 김원희 두 의원의 지역구인 나주와 목포도 무안과 붙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김희국 의원 역시 대구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이 지역구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비 지원의 근거는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어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기까지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 율촌 산단을 우주발사체 단졸 입장 건립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과 순천, 고흥 등 세 곳을 예비 후보지로 놓고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누리호 4차례 추가 발사 등 정부 사업 일정과 운영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해 최종 부지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앞으로 500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순천 율촌 산단의 단졸 입장을 완공하고 누리호는 물론 차세대 발사체 등 후속 사업을 위한 독자 민간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고흥의 발사체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발사체 핵심 구성품의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우주산업은 어느 한 지역의 독점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관련된 지역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의료 서비스의 핵심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시설이 낡고 좁아 그동안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이 계속됐는데요. 두 병원 모두 현재 부지에 새 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이 빠지곤 합니다. 진료와 입원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데다 매번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병원 내부 동선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게 정말 제가 꾸준히 지금 몇 년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차 두고 걸어왔어요. 땜질식 공사를 이어온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결국 새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삽을 뜨는 건 조선대병원입니다. 조선대병원은 장례식장과 교수 연구동인 의성관 부지에 지상 16층, 지하 4층 규모의 새 병원을 올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 병원이 완공되면 1000병상 규모의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등을 기반으로 한 미래용 의료 장비와 최신식 시설은 물론 디지털 의료 환경으로 전환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새 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새 병원을 착공한다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34년부터는 1300병상 규모의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의 건축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축 구조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아마 지역민들에게 좀 더 완벽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병원 두 곳이 모두 새 병원 건립과 함께 미래형 스마트 의료를 선보이게 되면 광주 전남에서도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9주기입니다. KBC는 세월호 9주기를 맞아 세월호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기억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풍선을 손에 쥔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배운 세월호를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2014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4월 16일이 더 특별합니다. 여기 사인펜을 하고 마스크 고리가 저 많은데 여기서 노란색 골라가지고 쓰고 거기 여기 사이에다가 세월호 열쇠고리 단 거예요.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별이 된 304명의 형, 누나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입니다. 9주기로 되면서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만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00주기까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꼭 좋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갔으면 좋겠고. 등굣길, 노란 우산 앞에 선 학생들이 피켓을 든 채 친구들을 맞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설치한 노란 리본과 바람개비는 어김없이 다시 4월이 돌아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좀 이 세월호 사건을 좀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내용에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진상 규명을 해서 올해도 잊지 않겠다는 한결같은 다짐을 종이에 써내려가며 추모 물결에 동참합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제는 선배님들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선배님들도 비슷한 나이가 되어보니 아직 작고 어린 나이셨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마음속에 품은 아이들은 이렇게 9번째 봄을 맞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광주 전남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과 광주 청소년 촛불 모임은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 16일 저녁 8시까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진도 팽목항 등대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9주기인 오는 16일 목포신항에서는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팽목항 일대에서는 팽목 기억 문화제가 열립니다. 올 시즌 승격과 함께 화려한 공격 축구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이번 주말 대구 원정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역대 대구 원정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한 광주가 이번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승 3패 승점 9점, 리그 전체 순위 5위.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시즌 초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강등 후보 1순위라는 냉혹한 평가에서 시즌 개막 경기부터 승리를 거두더니 어느새 리그 12개 팀 중 5번째 순위까지 올랐습니다.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 수원삼성, FC서울 등 명문팀들과의 맞대결에서 거둔 성적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더 선수들이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오는 16일 대구FC를 상대로 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12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의 승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저희가 좀 부상자가 좀 많아서 올 팀 경기 뛴 선수 중에 또 엔트리에 들어갈 선수가 좀 꽤 있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광주는 대구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지난 2020 시즌 대구의 홈구장인 DGB 대구은행파크를 처음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3전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3경기에서 평균 4골을 몰아넣으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광주가 이번에도 대구 원정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두며 시즌 초반 상위권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남의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높아집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전남의 청년 인구는 현재 53만 4천여 명에서 14만 3천여 명이 증가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청년 근속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오는 17일 광주-대구 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만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 시장은 달빛 고속철도 건설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군공항 무한 이전 관련 발언으로 반발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나광국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도청 공무원이 무안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도민에게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오랜 반대 투쟁으로 피폐해진 무안 군민을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여론을 파악하는 행정활동의 일환일 뿐 특정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 아동센터 300여 곳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 조사할 현장 조사단 60명을 공개 모집해 각 자치구에 배정하고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센터 이용 아동의 출결 사항과 종사자 복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법 개정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은 현재 임의시설인 안전펜스나 진입방지봉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결함이나 음주운전,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도자 문화관이 건립됩니다. 오늘 국립광주박물관 정원 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진 도자 문화관은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건축 면적 약 7,14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도자 문화관 1층에는 아시아 도자 문화실과 신안 해저 문화재실, 2층에는 관람객 휴게 공간과 도자기 전문 보존 과학실 등이 들어서며 개관 예정 시기는 2025년 10월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언론사와 교육청 등 5,300여 개 기관에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제도입니다.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